이런 모습 자체가 최근 몇 년간 중에서 잊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휴게소가 이렇게 막히는 거 진짜 뭐 코로나 중에도 주말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 골프를 끌고, 웬만하면 골프 잘 안 끌고 다니거든요. 이런 그 폴딩 트레일러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카라반을 제가 좀 여러가지 상황이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오토 캠핑만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이번에 좀 길게 생각해서 예전부터 되게 갖고 싶었던 모델이라서 얘로 그냥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해에서부터 얘를 끌고서 지금 다시 동해로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매물이 지금 제가 중고로 구입을 또 했고요. 서해 인천 쪽에 있었어 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일 끝나고 부랴부랴 서울에서 하루 자고 가족들이랑 가서 이제 물건을 뭐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가족들이랑 가서 구입하게 되면 그쪽에서 1박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주말이라서 뭐 캠핑장을 갑작스럽게 어딜 잡기도 힘들고 구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가족들이 다 갔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물건을 가서 먼저 보고 오겠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봤더니만 물건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지금 주말이라서 차량 이게 거래가 안 되는데 일단 저는 트레일러를 먼저 들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이전 양수인이라 그러네, 양수자분이 관련 서류를 보내주기로 하셨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카라반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중고차 거래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중고차도 당사자 2명이 있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전액 이체를 했고 차량을 지금 끌고 가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서류가 오면은 완전한 제 차로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막히는 도로를 오랜만에 운전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차 막히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시간 자체를 제가 좀 편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 보니까 많이 피해 왔었는데, 바쁜 시간이 요즘에 길어지면서 주말에밖에 못 쉬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주말에밖에 쉬질 못해서 이렇게 가장 바쁜 시기에 시간을 맞춰서 지금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를 주말에 가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이동할 일이 없잖아요. 전 양양에 사니까. 굉장한 두통 체증을 겪으면서 지금 서해에서 다시 동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뭐 기본적인 이 설치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만, 제가 이걸 지금 사가니까 얼마나 또 빨리 펴보고 싶겠어요.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오대산 소금강 국립공원 캠핑장이 있어서 오늘 내일 예약을 해놨습니다. 안 가게 되더라도 이제 국립공원 캠핑장이라서 그렇게 가격이 부담되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렇지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은 뭐 주말 당일에는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예약이 힘들기 때문에 자리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이었었어 가지고 일단 예약을 해놨고, 오늘 잘하면은 저녁에라도 가족들 픽업해서 바로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들이 너무 타이트하고 힘들다고 하면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가면은 이틀을 그래서 잡은 거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캠프렛이라고 하는 아마 덴마크 브랜드고요. 폴딩 트레일러라고 보면 되고, 펼치면서 이제 텐트가 나오는, 카라반 같이 끌고 다니는 텐트인데, 접히는 텐트인데, 사실 최근에는 큰 관심이 없었죠. 카라반을 끌고 다녔었으니까. 카라반을 끌고 다니면서 이거 자체가 피고 접는데도 상당한 손이 가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카라반을 끄는 동안에는 저 고생을 왜 해, 이제 나는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막상 카라반을 운영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충들이 있었어요. 주차부터. 저는 시골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마당에다가 차를 대면 되는데, 저희 앞마당도 사실 뭐 조경이라든지 뭐 주차 라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보관을 하고 이동을 하면서도 막 몇 번이 빠지고 몇 번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동네 해변에 앞에서도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놓는데도 뭐 좌우 수평 잡는데도 너무 귀찮고 뭐 하여튼 이게 그 차량이 이제 한 850km 이하였나? 그래서 제가 카라반 면허가 없이 제가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카라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풀옵션이었거든요. 이제 내장형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한 1톤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봤을 때 이 골프가 한 1.4톤 정도 되면은 그게 한 1톤에서 1.2톤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산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1톤 가까이 되는 차량을 뒤에 끌고 다니면서 운전에도 굉장히 부담이 됐고 시야도 가려지고 항상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두근거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 얘를 어디다 댈 수 있을까? 가면은 뭐 후진을 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가면은 좌우 수평이 잘 맞을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거의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카라반이라는 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 큰 힘겨움을 주는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처분을 했고요. 사실 카라반을 선택했던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는 항상 제가 뭐 꿈이 있었고 캠핑카를 끌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캠핑을 해왔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텐트 치고 하는 캠핑은 너무 힘들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참 어리고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카라반 안에 넣어두면 굉장히 안심이 됐던 거는 분명히 있어요. 딱 설치를 한 이후부터는 정말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설치를 하기 전까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다시 또 접어서 출발하는 그 걱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카라반을 정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캠핑을 이제 아이가 뭐 말도 잘 알아듣고 말도 잘하고 잘 걷고 잘 뛰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캠핑을 텐트 캠핑을 해보자.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와이프도 좋다, 요즘에 뭐 캠핑 장비들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막 와이프가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와이프랑 함께 캠핑을 즐길 때 텐트를 구매해두기도 하고 구비를 해두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짐들에 치이더라고요. 생각만으로 이제 어떻게 장비를 갖춰가야 될까 하면서 막 텐트는 이만한 것도 챙겨야 되고 테이블 이만한 거 챙겨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좀 폴딩 트레일러를 생각을 해볼까. 사실 이런 견인 장치를 연결을 해서 뭔가를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견인 장치가 이게 굉장히 비싼 견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폭스바겐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에서 설치를 하면 이제 순정으로 되는 견인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산 견인 장치로는 싸게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 한 50에서 80 정도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쨌든 가족들과 안전하게 캠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200이 넘는 한 240인가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국산으로 해도 비싼 걸로 해도 약 3배 정도 비용이 되는 좋은 견인 장치를 달아놨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골프도 이제 어쨌든 뭐 견인 장치를 뭐 옵션으로 뭐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뭐 무시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장 뭐 처리를 할 이유도 없고 일단 견인 장치는 그럼 일단은 달려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캠프레이시라고 하는 이 폴딩 트레일러를 제가 예전에 오토 캠핑 일반 텐트 캠핑을 즐길 때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모델이에요. 굉장히 약간 그때 당시에는 로망이었던, 그때도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1200, 1500 합니다만, 와 텐트를 어떻게 저 돈 주고 사나, 트레일러를 어떻게 저 돈 주고 사나, 지금 나에게는 너무 머나먼, 나한테는 불가능한 꿈같은 얘기구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잊고 있었고 어느샌가 그냥 넘어뛰고 카라반으로 갔었기 때문에도 더 생각이 없었고, 다시 이제 카라반을 정리하고 나니까 어느샌가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폴딩 트레일러 시장이 국내에서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폴딩 트레일러들은 제 눈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고, 뭐 약간 너무 과하다거나 뭐 어쨌든 주관적인 건데 너무 촌스럽고 이런 내부 구조들이 전혀 제 방식이나 저희 가족과는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캠프레에서는 어쨌든 내부가 굉장히 단촐하고, 그래서 일반 한국 캠퍼분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폴딩 트레일러에 비해서
국내에서 소개됐던 시간은 굉장히 긴 것에 비해서 오히려 유저분들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최근에 국내에서 유행하는 국산 폴딩 트레일러에 비하면 그 명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안에 내부 구조가 훨씬 저희 가족들의 생활 방식에 캠핑을 갔을 때 생활 방식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구독,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와이프는 좀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이제 카라반도 모처럼 정리를 했는데 뭘 또 저만한 걸 또 드리려고 하냐, 그냥 텐트 캠핑 다니기로 했지 않냐, 그냥 텐트로 좀 더 다녀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저도 그냥 사실 그런 생각이었고, 어쨌든 이게 비용이 좀 되기 때문에 나도 당장 살 생각은 없어. 근데 어차피 내 성향상 한번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언젠가는 사고 싶어, 그냥 언젠가는 한번은 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을 해서 일단 나 다녀올게 라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고, 와이프가 좀 끝까지 반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이 정도 고가에 되는 제품을 이렇게 좀 약간 고집을 부려서 구입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요거는 내가 하나 일단 사놓을게, 요거는 우리가 실컷 캠핑을 한번 즐겨보자.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지금은 몰라서 반대를 하지만 내가 이걸 잘 설치를 해주면 너랑 아이가 충분히 좋아할 것 같아. 일단 요거는 일단은 내가 구매를 해볼게, 가서 마음에 들면 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서 봤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이 캠프렛 중에서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컬러가 이 사바나 모델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구입한 게 사바나고요. 다른 모델들은 뭐 기본적으로 캠프렛이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가 좀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컬러들이 굉장히 잔잔한데 막 약간 거의 다 그레이를 기반으로 한 약간 그린이 살짝 들어갔다든지 막 이런 식이라서 다른 텐트들처럼 요란스럽지가 않아서 좋은데, 그래도 사바나는 약간 되게 레트로한 이게 빨간 벽돌 색깔로 이렇게 어느 정도씩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그나마 되게 이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고 매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모델을, 특정 모델에 딱 맞게 구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던 중에 어떻게 또 사바나 모델이었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고질적인 설치와 철수 시에 약간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캠프렛 구매 고객들이 이제 중고 제품을 계속 찾다 보면 항상 고장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중간에 폴대가 하나 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얘도 휘어져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철두철미하지가 않다 보니까 안 휜 거를 제가 샀다가 설치해 접다가 제가 휘어버려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뭐 매물이나 유저 사용기를 봐도 대부분의 유저들이 여기서 꼭 실수를 여러 번 하면서 항상 휨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실사용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수전이 있는데, 수전은 뭐 거의 뭐 카라반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허접한 뭐 5V 이렇게 펌프를 달아주는 것 같은데, 그냥 보기에도 제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까 싶은 애가 항상 영상 캠프렛 설명을 봐도 허접해 보이는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유저들이 얘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었다고 하시는데, 막상 보니까 안에 전기적인 부분이 다 커팅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저도 뭐 사용을 크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커팅까지 되어 있는 건 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알아서 좀 DIY를 하던지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와이프가 면 텐트를 굉장히 써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 텐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굉장히 늘 회의적이었고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면 텐트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는데, 최근에 와이프가 계속 면 텐트를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면 텐트도 뭐 와이프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와이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저는 어떻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전 사실 이게 면인지도 몰랐어요. 뭐 예전에 봤었고 뭐 만져보기도 했었지만 그게 거의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기억 속에 잊혀져 있었고, 다른 매물들 사진을 가끔 확인하긴 했었지만 그게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면인지 알기가 어려웠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매물을 구입하고 싶어서 조금씩 보다 보니까 이게 면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실제로 면을 이제 텐트를 핀 거를 사실 지난 주말에도 매장에 가서도 보고 왔어요. 이게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아웃도어 회사인 버팔로사에서 정식 수입을
생각을 하거든요. AS 같은 게 부품 수급 같은 게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카라반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 뭐 유상으로 AS가 잘 진행이 되지만 그 회사들이 굉장히 경미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이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제가 할 때도. 그리고 일단 AS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수입원들이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있는데 저는 동해권에 있다 보니까 한번 AS를 맡기려고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데 얘는 뭐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카라반을 이제 견인을 안 하고 싶었는데 얘는 250kg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몰던 차량이 공차가 850kg에 옵션에서 막 1톤에서 한 1200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뭐 진짜 순정 차량 그 상태에서도 3분의 1 이하, 옵션을 더해도 한 4분의 1, 5분의 1 가량밖에 안 되는 무게라서 얘는 진짜 사용을 하면서 부담이 없겠다, 내가 카라반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지금 끌고 가면서 여러 번 입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카라반을 끌고 가면서도 내가 백밀러를 보고서 맞다, 내가 카라반을 끌고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긴 했었어요. 골프가 굉장히 작아서 사람들이 이걸로 카라반을 끌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얘가 어쨌든 항상 제가 설명하는 건 얘가 차가 조그만데 2000cc이기 때문에 제가 300급 차량을 300급 카라반을 끌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 카라반에 끌면서도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긴 했지만 얘는 뭐 처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까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밀러를 통해서 뒤 차량들이 보여요. 이게 폴딩이다 보니까 낮아서 그거를 통한 뭔가 부담도 굉장히 적은 것 같고요. 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서 사이드미러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단 뭐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얘는 관성 브레이크조차 없어요. 250kg라도 어쨌든 뒤에 하나 끌려오는데 하나 브레이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뭐 250km면요 제가 굉장히 마른 편이라서 60km 정도인데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이 차에 4명 탄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굳이 브레이크는 진짜 오바스러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정도 마른 사람이 차에 4명 탔다고 해서 막 브레이크 제동 능력에 큰 의심이 가거나 막 브레이크를 좋은 걸로 막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부담이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앞에 또 그 서비스 트렁크가 있어요. 저것도 옵션인데 저것도 제가 알기로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물에는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좀 오토 캠핑에 준하는 짐들로 추려서 그 서비스 도어에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차량을 가지고 다니니까 차량에도 뭐 짐이 많이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재밌는 캠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카라반만큼 막 덜 번거롭진 않겠지만 그만큼 카라반은 다른 번거로웠던 것들이 있었던 거고, 얘는 그만큼 다른 것들이 덜 번거로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제가 몰던 카라반이 뭐 엄청나게 고가의 카라반도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조금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차들이 막 다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공간을 끊임없이 막 진동을 받아가고 막 좌우 회전을 해가면서 다녀야 되고 막 뭐 좌우 중심을 맞춰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중고 매물이 한 4,500선 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버리면은 제가 몰던 카라반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고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얘가 뭐 어디가 깨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뭐 어디가 틀어지거나 해도 내가 받는 정신적 데미지도 그만큼 줄어들겠다라는 판단이 또 굉장히 컸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친구한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괜찮은 텐트도, 그럴듯한 텐트는 막 4,500, 5,600씩도 하는데 그건 진짜 가성비 괜찮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뭐 그 정도 가격이 되는 텐트를 쓸 일이 없겠지만 그 정도 급의 실제로 텐트인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트레일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편안하게 지불을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면 텐트에 대한 뭔가 불안감 같은 게 다른 수입원보다 버팔로라고 하는 그 거대한 회사가 좀 불안감을 또 줄여주는 것 같고요. 관련 카페를 통해서도 막 부속 같은 것도 이게 편안하게 수배를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 카페를 통해서도 계속 이제 정보들을 공유해 가면서 주고받으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그냥 이제 아까 휴게소에서 이제 한번 저 구입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훑고 말려 그랬는데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 어쨌든 제가 이 폴링 트레일러 캠프렛을 사용하면서도 앞으로도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고, 갑자기 카라반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채널이 뭐 이렇게 캠핑 채널, 뭐 알빙 채널, 캠핑카 채널도 아닙니다만, 제가 어쨌든 이런 카라반을 끌고 서브트립을 자주 다녔었고 그런 모습을 비춰왔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는 남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아도, 궁금해하지 않아도 일기식으로 제 채널을 계속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도 지난 시간을 이렇게 되뇌어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캠프렛 사바나 무대를 가지고 가족들이랑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카라반이 풀옵션이었기 때문에 노지 위주로 다녔었는데, 노지를 와이프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와이프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저랑은 완전히 정반대라서, 저는 그냥 완전히 외향적이고 막 적극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가 항상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래서 얘는 또 이런 어떤 제한이 분명하게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돈을 지불하고 샤워실과 화장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곳 위주로 또 다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를 쏘는 동안에는.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럼 또 아이랑 와이프가 또 훨씬 더 안심을 하고 편하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거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또 그 재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는 또 노지 위주로, 전 노지를 좋아합니다만 쓸데없는 돈 쓰는 거 싫어서 노지로 충분히 편안하니까. 근데 얘를 쓰는 동안에는 또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고, 얘가 없는 동안에는 또 와이프랑 한동안 아이랑 또 호텔을 잘 편하게 다녔어요. 근데 또 그 재미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불을 그만큼 했던 거고, 또 얘를 쓰는 동안에는 또 다른 재미를 즐기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면서 동해 양양에 도착해서 가족들 데리고 다시 바로 캠핑장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로 캠핑장 영상을 붙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영상을 이렇게 끊고 앞으로 이렇게 캠프렛을 가지고 재밌게 캠핑을 즐기는 모습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길어졌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